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영국과의 중대 무역 합의를 전격 체결했습니다. 어제 뉴욕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발생, 경찰이 시위대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명문대 한인 대학생 2명이 일주일 사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코네티컷에서 진료하는 한인 치과 의사들이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돼 거액의 벌금형에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예약량이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주연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영국과의 중대 무역 합의를 전격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은 영국에 대한 일부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0%로 인하하고 영국은 미국산 농산물 시장을 자국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미국과 영국이 중대한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번 합의는 미국과 영국 간의 관계를 향후 수년간 더욱 굳건히 해줄 포괄적이고 완전한 협정이라며 오랜 역사와 동맹관계를 가진 영국과의 협정이 첫 번째 합의 발표라는 점에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여러 나라들과도 진지하게 무역 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곧 우방국 동맹국들과도 함께 합의에 이를 것이라며 미국의 황금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국에 대한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일부 커트에 한해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영국은 농산물 시장 등을 미국에 개방키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모든 상품에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10%의 기본 관세는 그대로 이어간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 및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관세 전쟁을 선언한 뒤 개별국과와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해 발표한 건 영국이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4월 5일부터 기본적으로 10%의 보편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4월 9일부터는 더 높은 추가 상호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일 뒤 90일간의 보복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하며 수십 개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고자 유예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난달 미국이 70개 외국 정부와 관세 회피를 위한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외에도 일본, 호주, 인도, 한국, 이스라엘, 베트남이 초기 협상 대상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격화되며 경찰이 도서관을 점거한 시위대 수십 명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도서관 내부로 진입해 혼란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까지 발생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은 물론 학교 당국도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콜롬비아 대학교 버틀러 도서관을 점거하고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인 시위대 수십 명이 뉴욕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시위대는 도서관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비원을 밀치고 도서관 내부로 진입했으며 기말 시험 공부 중이던 학생들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도서관 내부로 들어선 시위대는 해방구역이라는 문구와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한 팔레스타인 활동가의 이름이 적혀있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또 아랍 스카프를 얼굴에 두르고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듯 얼굴을 가린 채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도서관 벽에 낙서를 하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내거는가 하면 보안 요원들과도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어제 저녁 약 80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학교 안전요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들을 하마스 지지 폭력배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들의 비자 및 신분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인 시위 가담자 수십 명은 콜롬비아 대학 도서관을 무단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했다며 이들의 비자 상태를 검토 중이라고 말하며 하마스와 같은 테러 단체를 지지하는 폭력범들은 미국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중동 전문학자는 왜 시위대들은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냐고 반문하며
다른 학생들은 시위대가 주는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어제 발생한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오후 3시 30분경 시작돼 약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클레어 시프먼 콜롬비아 대학 총장 대행은 시위대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교내 학업 방해 및 위협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콜롬비아 대학 측의 요청으로 NYPD가 학교 도서관 내부로 투입됐다고 밝히며 법을 어기는 그 어떠한 행동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명문대 한인 대학생 2명이 일주일 사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과 경찰국은 모두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방식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듀크 대학교 학보인 듀크 클로니클은 이 대학 인문과학대학 소속 2학년생 이한현 김 씨가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학 측은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발표한 채 정확한 사망 시각과 장소, 사인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숨진 장소는 캠퍼스 내 공원인 듀크 가든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사체가 발견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듀크 가든스 인근에 다수의 경찰차와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다는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주중앙일보는 어제 듀크대 경찰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경찰국 측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혼혈 한인 학생인 로렌 블랙번이 실종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쯤 이 대학 파이어스톤 도서관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을 펼친 프린스턴대 경찰국은 지난달 22일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3일 만에 캠퍼스 남단의 인공호수에서 블랙번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대학과 대학 경찰국 모두 정확한 사인이나 사망 방식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취재 결과 블랙번은 실종 며칠 전 여자친구와 결별했으며 유서로 추정되는 쪽지를 남긴 사실, 그리고 평소 조울증을 앓으며 자살 시도 이력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대 영문학 전공 3학년생인 그는 어머니가 한국인으로 한국문화클럽과 한인학생회에서도 활동했으며 지난해 여름에는 프린스턴대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듀크대와 프린스턴대는 각각 재학생 사망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네티컷에서 진료하는 한인 치과 의사들이 메디케어 허위 청구 등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돼 거액의 벌금형에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연방검찰은 커네티컷주 뉴브리튼, 워터버리 지역 등에서 CNS 패밀리 덴탈을 운영해온 치과의 최보헌, 손미정 씨 등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메디케이드 관련 허위 청구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커네티컷주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소속된 치과 의사로 연방 및 주의 허위 청구 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49만 8,310달러의 벌금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제3의 업체를 통해 건당 110달러를 지불하고 환자를 모집했다며 이렇게 치과를 찾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국에 허위 청구를 한 뒤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방수사국, 보건복지부 감찰국, 커네티컷주 사회복지부, 커네티컷주 법무부 등이 함께 공동으로 수사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관세 전쟁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예약량이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으로 인한 한인 수입상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오던 업주들의 타격이 커 사업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메인 공장을 뒀거나 사업상 얽힌 한인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관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뷰티 서플라이, 액세서리 부자재 사업, 원단,
화장품 수입업자 중 공급선 변경이 어려운 곳들은 이미 145%의 관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10만 달러 규모의 물건을 미국으로 들여온다면 여기에 145%, 14만 5천 달러를 관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컨테이너 추적 서비스 비지온에 따르면 4월 14일부터 시작된 주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예약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 감소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타격은 더 큰 상황입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최대 145% 관세 타격이 큰 탓에 한인 수입상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부담을 줄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재고를 최대한 확보하거나 창고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몰리면서 뉴욕, 뉴저지 일대 보세 창구는 이미 꽉 들어차 빈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관 단속 위험을 감수하고 아직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나라로 환적하거나 가격을 속여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벌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관세부터 피하고 보자는 심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흐리고 습한 날이 이어졌는데요. 어제와 오늘은 화창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는 등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로 인해 이번 주 뉴욕 및 뉴저지 일대 하천 수위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어제 오늘 뉴욕 뉴저지 일대의 맑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오늘 오후와 내일 오전 일부 지역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등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하천이 범람하거나 홍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국지성 호우는 오늘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금요일 오전까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발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는 국지성 호우는 특히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I-95 고속도로 북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며 퇴근길 교통정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비는 최대 2인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곳에 따라 도로 침수나 하천 범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잘 챙기시고 안전운전 및 침수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은 금요일까지 흐리고 토요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국지성 호우가 지나간 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일요일까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일요일 마더스데이에는 화창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의약품 가격을 대폭 내리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포함된 일부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는 등 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행정부 시절에도 유사 조치를 시도했습니다. 정부가 약값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타국의 저렴한 가격 수준에 맞춰 자국 내 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부 의약품 가격이 타국보다 훨씬 높다는 인식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 주 동안 약값 인하 문제에 집중해왔고 보좌관들에게 의약품 가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에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갱신 전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범 운영되어 왔던 운전면허 전담 창구 서비스를 정식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머물거나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보다 편리하게 한국 운전면허 재발급 및 갱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면허 전담 창구에는 1종 운전면허 재발급, 2종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운전면허 취득 절차, 외국면허 교환 발급 등 기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벨2벨 정책을 시행한다며 이제 뉴욕주는 수업 시간 내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최대의 주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는 다음 회계년도에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을 위한 자금 1,35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자금은 잠금 파우치와 스마트폰 보관 사물함 구입 등 각 학교의 스마트폰 보관 방법 마련을 위해 쓰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12학년 학생들은 수업과 점심시간, 자율학습 시간 등을 포함해 시작 종이 울릴 때부터 하교 종이 울릴 때까지 교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인터넷에 연결되는 개인 기기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설치된 12피트 높이의 흑인 여성 조각상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각상은 흑인 여성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모습으로 뚱뚱하고 과체중인 상태를 보여주며 크기나 체형면에서 관습적인 미의 기준을 일부러 벗어났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각가는 역사적으로 영웅상이라 불리는 공공조형물들이 백인 남성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조각상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치는 단순한 예술작품을 넘어서서 미국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불균형을 드러내는 시민적인 개입 예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가는 미국의 공공공간에 너무 오랫동안 특정 인종과 성별만이 영웅으로 존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